어느 분이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경제 이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황상민 TV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분한테는 황상민 TV가 뭔가 차별성이 없이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뭐 도그나 카우나 떠들어대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내오신 것 같아요. 쭉 읽어봐 주세요. 네,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의 심리학에서 정말 깊은 통찰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게티로 황 박사님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전혀 박사님의 통찰이 보이지 않고 전문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경제학 기본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됩니다. 최저임금 이꼴 물가 상승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올라서 생필품 물가가 작년 연말부터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아시나요? 한국은 최저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빨라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삶의 질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박사님은 마트에 다니시는지요? 매년 물가 상승폭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듯 스스로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기득권층에 의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없애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은 선진국보다 생필품 물가가 비쌀까? 왜 한국의 기름값은 원유가 고유가도 아닌데 비쌀까? 그리고 박사님께서 경제 이슈에 대해 논하시려면 진보 언론, 보수 언론에서 발간하는 뉴스만 보지 마시고 김광수의 경제데이트나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 10평 정도는 정독하시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들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황상민 TV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황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노예에서 벗어나야 하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황 박사님조차 경제 이슈에 대한 관점은 경알못인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경제 이슈에 대해서 통찰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참 저한테 이렇게 걱정도 하시는 메일을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잘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잘 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잘 돼야 될까요? 박사님 경알못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알못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네. 그런데 이분은 경제를 아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때문에 자기가 경제를 안다고 생각하실까요? 마지막 문단에 보는 것처럼 네. 이 김광수 경제데이트를 보고 열심히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걸 본인은 아마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그러면 김광수 경제 데이터를 듣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 10평 정도는 정독해야지 경알못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주장이시네요. 이 분은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이분이 보내온 이 메일을 가지고 저는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이분이 뭐 제가 황심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심리에 대한 통찰은 인정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황상민 TV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통찰이 보이기는 또 않고 전문성이 없어 보였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그 방송 기억나세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저임금은 네. 최저 생존하는 인간의 그렇죠. 가치를 그렇죠. 그 정도는 인정해 줘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 사회의 인정, 또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정도로 사회가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게 최저임금이다 라고 황상민 TV에서 언급을 했고, 저 생각에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진짜 8,130원인가 8,150원 수준이
많다 수준이 아니라 나는 만원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돼야지 이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구현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제가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사장이라면 선뜻 그렇게 하면서 고용을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참 그게 고민은 고민인데 그래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이꼴 물가 상승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올라서 생필품 물가가 작년 연말부터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아시나요? 최저임금 이꼴 물가 상승인데 니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 그거 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그럼 더욱더 인간답게 못 사는 거잖아. 이 경제학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헉 하게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의 마음 심리 상태는 자기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이나 정보는 불변의 지식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는 무식한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사실 최저임금 이꼴 물가 상승은 경제학 원론의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회경제 수업 시간에 조금만 제가 사회경제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회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최저임금 올리자 이랬을까요? 그리고 뭐 2018년 작년이면 2018년이에요.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생필품 물가가 작년 연말부터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사들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생필품 물가가 오를 때 최저임금에 의해서 그 생필품 물가에 최저임금이 올라간 비율이 얼마 정도 때문에 생필품 물가가 올랐을까요? 우리가 100원짜리 생필품 안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5%? 10%? 20%? 30%? 20% 정도. 임금이 20%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전체 임금이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간 비율에서 공산품 제품에 올라간 그 비율은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할까요? 1%도 안 되고 최저임금이 시행이 돼가지고 돈을 주기 시작한 거는 2019년 시작도 안 했는데 물가가 올라간 거가 최저임금이라고 돌릴 때는 협박을 하는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경제 이론을 대고 전문가라고 퉁치는 인간들의 이야기일 거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더 놀라운 게 한국은 최저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빨라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삶의 질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이 이메일을 여기서 궁금했어요. 왜 한국은 선진국보다 생필품 물가가 비쌀까? 왜 한국의 기름값은 원유가 고유가도 아닌데 비쌀까? 이런 이야기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김광수 경제 데이터 그 다음에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시평 이런 거에서 김광수 씨라는 분이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인데 일부는 경제학 원론에 되어 있는 뻔한 이야기에 본인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경제학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실질 경제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다라고 믿으신 분은 저분의 말씀이 진리야. 우리는 그거를 믿고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자료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인터넷에서 진짜 아니 아직 시행도 안 된 최저임금 상승된 게 벌써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순차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최근에 네. 그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조선비즈에서 빕스에 대해서 일자리를 줄인 거가 그게 장사가 안 돼서 일자리를 줄인 거지. 근데 똑같은 기사가 조선일보 지면이나 조선 TV로 옮겨갔을 때는 완전 이런 제목이 확 바뀌어서 그러게요. 최저임금 때문에 이 그럼요. 뉴스도 잘라 이렇게 홍석천 씨가 이태원에서 가게 몇 개 줄였거든요. 장사가 이 경기를 많이 타게 돼요. 경기가 조금 떨어지거나 다른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장사를 접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자, 그런데 오이 뭐 처음에 홍석천 씨도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장사를 접었는데 처음에 기자는 그걸 쓸 때 최저임금 때문에. 근데 나중에 홍석천 씨가 그랬잖아. 최저임금 때문에 자기 폐업한 거 아니라고 기자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썼다고. 이게 이 사연 주신 분도 본인은 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하면데도 김광수 경제연구소에는 시평하고 경제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이 보수 언론 그러니까 김광수 씨의 기본적인 경제를 보는 시각이 본인이 보수가 아닌 척하면서 진보인 척하면서도 또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거나 경제를 보는 거는 상당히 먹물 많이 먹은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내가 좀 배웠거든, 내가 알거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실물 경제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체험하는 거는 아주 떨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요즘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재밌는 거는 통계 자료로 봐도 최저임금하고 물가 상승의 연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상관계수는 10년 전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경제 이론처럼 최저임금하고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2013년에서 2016년 이게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통계예요. 여기에서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 이 상관계수는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쯤 될까요? 지금 뭐 난리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올라갔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적어도 0.3이 되든가 4가 되든가 더 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이야기들 따르면. 근데 놀랍게도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04로 나왔어요. 0이라는 거는 상관계수 0이라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04는 그게 역전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물가가 떨어지는 기적을 만드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는 왜 안 알릴까요? 왜 이 통계 자료 좋아하는 경제학자는 언급을 안 할까요? 기업이 싫어해서? 그렇죠. 그러면 기업한테 가서 특강도 못 하고 연구비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들에 있는 경제연구소 또 기업들한테 경제 리포트 파는 이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는 기업 회원들이 본인들 리포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죠. 그럼 김광수 경제연구소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 닫아야 돼요. 1년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내는 기업 회원들 다 빠지면 김광수 경제연구소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 눈치 봐가지고 삼성한테 나쁜 기사는 안 싣는 언론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김광수 경제연구소와 이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황상민 TV 하시는 분들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절대로 저는 싸우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날 보고 김광수의 경제데이트나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시평 좀 읽어봐라고 링크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주셨는데 저도요 간혹 들어가서 봐요. 보면서 이 시평 쓰신 분 심리는 뭘까 분석까지 다 하거든요. 이분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그 중간에서 어떻게 자기 살 길을 찾는 분이신가 까지도 내가 분석한 거 굳이 이야기하면 그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제가 경알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저 경기나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경제를 잘 안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전 경제 전문가라고 할 때 전 경제학 박사 아니니까 심리학 박사니까 경제를 뭐 전문가가 한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는요 사기꾼만이 대한민국에서는 사기꾼만이 진정한 전문가의 포스가 있고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그냥 일반 내용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은요 그냥 지가 박사 받았으면 전문가라고 코스프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에이구 왜 한국은 선진국보다 생필품 물가가 비싸냐. 생필품 물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왜 한국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든 4만 불이 되든 선진국이라는 마음으로 못 사느냐 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기본에 대해서 인정을 그만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물가가 비쌀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인간들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진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나 싶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 경제도 심리고요. 경제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살자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경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 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하는 인간들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는 게요.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돈이 모든 게 우선하고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럴 때 야, 지가 저 좋은 머리로 배워가지고 돈 버는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들. 경제는 경제만 보고 심리는 심리만 보고 예를 들면 법만 본다고 하면 제일 바보가 아마 법일 텐데 최저임금법이 지금 8,000원 줘야 되니까 10,000원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일이 다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경제라는 관점에서만 모든 걸 봐야 한다고 그러게요,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보 전문가라고 그래요.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게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인본주의고 인간 중심이 되는 거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권력을 쓰고 돈을 쓰고 문화재를 중시하고 땅을 사랑하고 이런 나라예요. 그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와 실제로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코스프레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이분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기득권층에 의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없애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이 내용 이분이 생각할까요?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견하는 시평에서 마치 정답처럼 내세운 내용일까요? 이게 세뇌당한 분의 아주 놀라운 자기 생각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의 젊은이들을 끌려온 도구나 카우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몇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 좀 견딜만 하지? 월급도 더 많이 올려줬어. 10만 원인데 20만 원 올려줬으니까 어휴 먹고 살만 하지? 그래서 노예생활 전에는 18개월인데 이제 그걸 15개월로 바꿔준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노예로 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 직업군인을 합시다. 직업군인이 뭐예요? 이렇게. 아니 군대는 그냥 자기가 5년이든 10년이든 마치 직장생활 하듯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공노비라고 이야기하고 회사에 취직하면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공노비, 국방노비를 국가가 세금으로 하고 아니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진짜 군인이 되겠다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당장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직업 이 군인제나 모병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당위적으로 이유를 갖다 놓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세뇌가 잘된 노예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노예란 말이 기분이 나쁘면 노비라고 그럴게요. 노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노비와 노예의 차이는요. 노예는 남녀 불문이에요. 노비는요. 남자 노예는 노고요. 여자 노예는 비예요. 그래서 노비라고 이야기하면 남자 구분은 해요. 엄청난 진화된 사회죠. 그래서 서양에서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노비는요. 남자 여자 구분을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동양에서 이 노예 제도의 수준은 진보됐다 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는 서양에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해도 된다. 그렇죠. 오 훌륭하시네요. 그걸 아시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도 노비라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으로 은은해져요. 이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노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문명화된 사회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초점이에요. 이분이 이 질문을 사실은 할 때 기독권청에 의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없애는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경제도 알고 세상을 안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전문가입시고 또 본인이 가지는 정답 그리고 사실은 기독권청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단합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혁명적이고 진보적이고 뭔가 의식이 있는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노예라고 부르는 거에서 조금 더 진보돼 가지고 이 노비라고 부르는 그 수준의 문제 해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그거를 답변이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참 순수하시고 진지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함과 동시에 이렇게 순수하시고 진지하신 분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답을 찾았으면 이런 약간의 기독권에 저항하는 듯한 코스프레하는 이런 이야기에 혹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을 하면서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경제학 논리로 보면은 당연히 투입 대비 산출률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경제 이슈가 아니라 얘는 노동의 이슈고 그러니까 노동이 착취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고 선행은 뭐냐면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논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물가를 최저임금이 상승시킨다고 거꾸로 인과관계를 계속 얘기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세뇌가 잘 되신 분인데 세뇌가 잘 됐으면 본인이 세뇌가 잘 된 거를 뭐 본인이 믿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날 보고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 세뇌되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이분의 오지랖이 발휘된 거 아닌가. 나는 이분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휴머니스트 성향의 리얼 성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분의 심리 분석을 하는 거로 이 사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경제 메커니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올라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 논리가 얼마나 지금 보수 언론과 이 경제 전문가 특히 기존에 이 뭐 우리 사회 같으면 재벌 중심의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하는 정치 권력자에게 하나의 협박으로 사용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재미있는 게요. 지금 모병제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다 안 맞다를 저는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그들이 사람들을 한테 일종의 협박하듯이 사용하는 마치 정보, 지식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 마치 학종제를 하면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한다. 뭐 또는 다양한 아이들의 소질에 맞을 수 있도록 대학을 가게 한다. 뭐 대학을 가는 걸 쉽게 하면 어쩐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 밑바닥에 놀라운 숨은 아젠다가 있어요. 숨은 아젠다를 깨뜨려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뇌시킬 때는요. A면 B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럼 까마귀가 날면 배가 항상 떨어지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 우유 안 먹으면 키가 안 큰다. 너 어떻게 키가 크냐?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나중에 키 크는 거 우유하고 관계 없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애 보면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고 피부가 배꼽같이 희해요. 제가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피부가 조금 짙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뵀을 때요 콜라를 많이 드셨대요. 그런 걸 우리는 다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전문가적인 미신이라는 거 아세요?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게 제가 볼 때는 언론에 길들여져서 지금 이런 걸 그럼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축소판 같아요. 정확해요. 이분은요 본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뭘 안다 하지만은 그것도 뭐 진보 언론이냐 보수 언론이냐 또 사이비 언론이냐 이거에 대한 거지. 황상민 TV하고 관계가 없어. 이분은 본인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언론에 이 세뇌당하다시피 한 거를 본인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걸 진리로 생각해가지고 내한테 경제 이슈에 대한 스스로 그렇죠. 황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황 박사님조차 경제 이슈에 대한 관점은 경알못인 게 안타깝다라니까. 진짜 본인이 노예면서 너는 노비구나. 노비라서 안타깝다. 야, 난 노예인데.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여기 황금소랑 이렇게
애정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또 그리고 용자세요. 이렇게 이걸 용자? 써서 이거를 보내는 보내죠. 아, 네. 전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 이분에 대해서 뭐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면 방심소 그냥 후원을 해주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자막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안녕히 계세요.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